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5월 8일 수요일 아침 7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범죄자에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범죄자가 대통령에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대통령이 범죄자에게 제발 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어제 한국일보의 특종 기사가 있었습니다. 양측, 그러니까 윤석열 측과 이재명 측의 비선 라인들이 서로 이렇게 만났다. 사전에 만나서 조율을 했다. 두 사람이 만나는 회동을 조율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조금 제가 속된 표현을 씁니다. 이 보도는 한국일보의 특종 기사이고 단독 특종 기사이고 나머지 언론들은 물을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특종했고 조선일보, 중화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는 물을 먹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난리가 났죠. 물을 먹은 기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이제 한국일보에서 주장한 윤석열 측 비선 실세, 그 다음에 이재명 측 대리인을 찾아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용산에서는 물밑 라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기사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양자회담 성사 과정에서 양측 비공식 라인 간에 물밑 조율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이재명 대표 측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의 메시지를 전하며 회담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7일, 어제입니다. 이런 비공식 특사 라인이 가동됐다면서 함성득 임혁배 교수 인터뷰를 보도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비선 라인은 없었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자, 어제 한국일보가 밝힌 이 비선 라인들이 밝힌 대화, 윤석열과 이재명의 회담 직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의 제가 주요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야당과 국회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선 지도층도 때때로 배신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명감을 강조했다. 라고 이재명에게 좀 전해달라. 야당과 국회, 당신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나를 뽑아준 지지층도 내가 배신할 거야. 라고 이재명에게 좀 전해달라. 내가 지지층, 보수층, 우파를 배신할 거야. 라고 이재명에게 전해달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나오려고 그런 걸 잘 아는데,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을 대통령실 인사에서 배제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방해하지 않겠다.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측 말을 전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경쟁은 많을수록 좋아요. 고마운데, 나를 대통령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고마운데, 경쟁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원희룡이 걔는 안 돼요. 이번 총선에서 맞붙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다. 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대통령 만들어준다는 건 고마운데, 그래서 쓸만한 사람을 탁 후보로 만드는 거,
국민의힘 쪽에서 그거 막아주겠다는 건 내가 고맙다. 그런데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원희룡이는 배제해 주세요. 원희룡이는 빼주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윤석열은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 이재명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원희룡은 빼라.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 수사했다고 해서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이 대표 수사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거다. 내가 잘못이 아니야. 내가 수사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문재인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거야. 이런 영수회담이 쭉 이어져 앞으로 더 자주 만난다면 골프도 우리 같이 치고 부부 동반 모임도 하자라고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임 국무총리도 좀 추천해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국정기조 전환이 먼저다. 이 대표가 거절했는데 윤 대통령이 제안 대부분을 거절했다. 국무총리를 추천해달라는 추천권에 대해서는 꼭두가시처럼 쓰고 버려질 총리라면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권이 개편 구상에 대해서는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 아까 얘기했던 그 대통령 후보는 많을수록 좋아. 하지만 원희룡은 안 돼. 자, 그렇다면 이 대표님을 꼭 그 훌륭하신 이재명 대표님을 꼭 만나뵙고 싶은데, 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그대로 임명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내가 임명해도 되겠는지를 물어봐라. 이재명에게. 그랬더니 이 대표가 뜻대로 하시라, 임명하시라라고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됐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비서실장도 이재명의 허가를 득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것, 앞으로 모든 것을, 앞으로 모든 것을 당신의 결재를 득해서 하겠다. 인사 모든 걸 결재를 득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어제 이 기사 중에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대표의 대권 경쟁자를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이것이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재명 씨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나를 퇴임 이후에 안전하게 보장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그 양산집 옆에다가 하나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나를 아주 경호원도 60명, 문재인 대통령 65명이니까 나도 65명 정도 경호원 붙여가지고 양산 옆에 거기 하나 살게 해주세요. 내가 대통령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는데 저 문체부 국장인 한민호 씨가 이렇게 비판했어요. 윤석열이 은밀하게 이재명에게 구걸하다시피 협치를 제안했으나 이재명은 그 내막을 폭로해버렸다. 윤이 진영을 버리고 우파 국민들을 모두 버리고 혼자 살 길을 찾다가 올가미에 걸린 것이다. 끝났다. 이제 국민이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기사 내용을 보고 가장 기분 나빴을 사람은 원희룡일 거예요. 원희룡이 제끼기로 두 빈 합의를 봤거든. 원희룡이 제끼고 둘이 합의 보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주기로 두 사람이 합의를 봤거든. 제가 원희룡 씨에게 말씀드립니다. 원희룡 씨는 오늘이 9일인가요? 8일이죠. 내일까지입니다.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세요. 당신은 팽당했다니까, 원희룡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선거무효 소송 제기해서 이재명이를 당선 무효를 시키세요. 이거는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어. 그거 하지 않는다면 원희룡이도 끝난 사람입니다.
자, 비난의 목소리가 많아요. 이 변준우 씨라는 페이스북 저널리스트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욕먹을 각오로 눈치를 안 보는 폭군보다 눈치 보며 유란하고 그냥 먹는 거나 좋아하는 그런 암군이 무섭다. 아니 해롭다. 또 견해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동환 변호사가 이렇게 비판했어요. 윤석열이 갑자기 정치하겠다. 알고 보니까 이재명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거다. 그럼 뭐냐? 윤석열은 개딸이라는 겁니다. 이 개딸들이 윤석열을 위하고 있으니까 저기 문재인을 이재명을 위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야? 윤석열은 개딸이지. 이게 이동환 변호사의 비판입니다. 여러 번 이분의 글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김태산 씨의 글의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어리석음도 불치병이다. 엊그제 만난 사람들 중에 한 인간이 조금 더 기다려보자. 분명 윤석열이가 자기 특기를 살려서 문재인 같은 자들을 끝장낼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인간이 실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꼭 기차를 보지도 못한 촌놈이 기차 바퀴도 고무 바퀴라고 우기는 격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우기는 데는 선수다. 윤석열이 앞으로 변해서 문재인을 잡는다는 자들은 명심해라. 이번 부정선거에 윤석열은 알고도 앞장을 선 것이다. 왜? 그래야 자기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한동훈이도 왜 사전선거를 하며 까불었는지 모르면 바보다. 윤석열도 한동훈도 모두 보수 우파 편이 절대로 아니다. 아직도 윤석열 믿어보자 하고 한동훈이 다음 대선감이라고 우기는 자들은 정말 고치기 어려운 어리석은 병에 걸린 자들이다. 라고 김태산 씨가 어제 자신의 견해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신문 광고가 났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애국 동포들이 신문 광고를 했는데요. 제목은 이겁니다. 강단부단 반수기란. 마땅히 자를 것을 못 잘라내면 반드시 그 화를 돌려받게 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중에 주요 부분만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선에서 윤석열을 당선시킨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의 결단을 묵묵히 기다려온 대다수 국민의 뜻을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아닙니까?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자유대한민국의 국기를 뒤흔드는 범죄 피의자들을 신속한 척결, 이것이 곧 국민의 뜻입니다. 강단부단 반수기란. 마땅히 자를 것을 잘라내지 못하면 반드시 그 화를 돌려받게 된다라고 하는 캐나다 애국 동포들의 신문 광고를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런 견해를 찾아냈습니다. 이분은 좀 제가 일부러 성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전투표를 강제 독려할 때 이미 그들이 정체와 목적하는 바를 다 드러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 문재인이 하수인 한동훈은 당에서 보수를 말살시키고 한동훈의 부하 이원석은 범죄에 대한 사법조처를 고의 방기 또는 지연함으로써 한동훈이 정치적 목적에 부합 중이다. 윤석열은 통치꾼들을 범법자들과 내각제 방식으로 나눠 가지려 하는 구상하에 스스로 수렁으로 빠져드는 이해 못할 뻘짓을 하고 있다. 부정수사 선거만 하면 단번에 모든 것을 뒤집고 영웅의 반열이 오를 수 있음에도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우파 국민들의 자존감을 짓밟아버리는 매국적인 행태에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이제부터 우파는 이들과 완전 결별을 구하고 독자적 구굴의 길을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견해를 매체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광장에 그 무대에 올라서 연설하는 사람은 사회적 의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환자가 왔는데 도저히 저 환자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돼요. 의사는 저 윤석열이라는 환자가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이렇게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걸 외면하고 자꾸 딴짓을 하는지를 의사가 알아야 돼요.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돼요. 이상노라는 의사는 윤석열이라는 환자를 진단을 했어요. 어떻게 진단했느냐? 이 사람은 계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계약을. 즉 자신을 부정선거로 당선시켜준다. 윤석열을 갑은 을을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시켜준다. 을은 자기 임기 중에 어떠한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 갑과 을은 이 계약서를 둘이 서로 한 번씩 보관한다. 만약 을이 이 계약을 어기면 공개한다 라고 하는 계약서가 문서 형태나 아니면 영상 형태로 존재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윤석열이라는 환자를 진단한 결과입니다. 어제 이 방송 내용을 글자로 이렇게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분이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유명한 페이스북 저널리스트입니다. 피터 김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계약서로 만들었어요. 갑은 을을 대통령으로 만든다. 을은 임기 중 모든 선거에 침묵한다. 본 계약서를 두부 작성하여 쌍방이 소유한다. 계약 파기 시 언론에 공개한다. 라고 이상로 방송에서 방송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 써서 계약서를 써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저는 윤석열이라는 환자를 이렇게 진단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면 모두 해결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계약이 있을 것이다. 그 계약서가 윤석열의 목을 꽉 틀어주고 있다. 라고 진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방을 내리는데 제가 내린 처방은 나는 나름대로 진단을 했기 때문에 처방은 뭐냐면 이분을 빨리 하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야 또는 조기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월 11일) 이번 토요일 날도 역시 그 집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대통령 관저 앞에서 합니다.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 대통령 관저 한남 루터교회 앞에서 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애국 시민들이여 모입시다. 자유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대통령에게 수사 결단을 촉구합시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님 부정선거 수사하십시오. 이 역사의 길이 빛나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라는 가피를 쓰고 있습니다. 주체는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국토본, 전군연합, 고교연합 등 95개 단체가 이 모임을 시위를 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조금 진부하다는 겁니다. 이게 4.15 부정선거라면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40선거는 이 카피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부정선거 수사하십시오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의 하야를 가장 먼저 주자한 의사입니다. 처방을 내렸어요. 윤석열은 하야해야 한다. 여기 이렇게 이 광고 카피가 바뀌어야 된다. 아직도 부정선거 방지대, 국토본, 전군연합, 고교연합 등 95개 단체는 어용단체로 윤석열 대통령을 어용단체로 오해받을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광고 카피는 바뀌어야 돼요.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을 거면 하야하라 라고 이거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을 거면 하야하라, 조기 퇴진하라 라고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처방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수사하십시오. 역사의 길이 빛나는 대통령이 되십시오는 올바른 처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처방은 못하면 부정선거 수사 지시 못하면 즉각 하야하십시오. 즉각은 아닙니다. 저는
그 선거제도, 사전선거제도 폐지, 그리고 대만식 개표 방식을 관철시키고 당신은 하야하라 라고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방대, 국토본, 전군연합, 고교연합의 90여 개 단체는 어용단체가 인지 아닌지를 먼저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용단체가 하는 광고예요. 광고 카피입니다. 물러나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할 능력이 없다면 물러나라라고 해야 하는 것이 정확한 처방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선거에 관한 모든 자료를 폐기합니다. 특히 사전선거 때 누가 투표했는지 신분증 찍은 거 그 사진 다 내일 저녁이면 다 없어져요. 이런 식의 어용단체식의 광고 카피는 해서는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용단체식이죠. 부방대, 국토본, 전군연합, 고교연합의 95개 단체는 어용단체입니다. 이 광고 카피를 계속 쓰는 한 어용단체입니다. 제가 용산 집회에 가서도 처음으로 하야하라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만약 그때 저한테 항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을 하야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야해야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면 하야해야 하는 겁니다. 봤잖아요.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지. 범죄자에게 머리를 굽히고 목숨만 딴 사람 나 국민이고 뭐 다 알 거 없고요.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아마 홍준표도 기분이 나쁠 겁니다. 다음번 대통령 홍준표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났어요. 홍준표도. 다음번 대통령은 이재명에게 넘어갔습니다. 원희룡이도 기분 나쁠 거고 홍준표도 기분 나쁠 거고 한동훈이도 기분 나쁠 겁니다. 대통령은 이미 넘어갔어요. 이재명이한테. 홍준표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진이도 한마디 하고 한동훈이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넘겼다니까요. 대통령 이재명에게. 배반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어용단체들은 제발 수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통촉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인 겁니다. 네,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회적 의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은 자기 목에 꽉 올가미가 걸려 있다. 계약을 썼을 것이다. 수사 못한다. 라는 진단을 내렸고 처방은 뭐냐면 하야를 해야 한다. 할 때 그냥 내려오지 말고 그 계약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선거제도를 바꾸고 사전투표를 폐지하면 됩니다. 폐지하고 대만식으로 개표한다는 합의해주면 자기가 내려오겠다고 그래서 내려오면 그 계약서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진단이며 그리고 처방입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은 지금 용산이나 뭐 관저 앞에서 데모를 하시는 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제발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읍소 형태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수사 못할 거면 하야하라. 적에 퇴진해라 라는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용단체로 남아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어용단체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도 하야라는 얘기를 안 하고 민경우 의원 전조차도 하야라는 얘기를 안 하고 황교안 씨도 하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공통점은 그겁니다. 목사님, 민경우, 그리고 황교안 씨,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정확한 처방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